그래서 씨발 족같아. 일본 여자들은 너무 남자의 능력만 따져. 툭하면 나보다 더 잘난 놈에게 가려고 하고 더러워서 연애 안 하고 결혼 안 한다 씨발 하면서 나온 게 지금 일본의 이 초식남들이라고요. 안녕하세요, 공단입니다. 요즘 20, 30대 젊은 남자들 사이에서 국제 결혼이 큰 관심사죠. 이상하게 제 주변엔 없긴 한데 이 커뮤니티 안에서는 유난히 국제 결혼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많더라고요. 뭐 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참 재밌는 건 이렇게 커뮤니티를 눈팅하다 보면 이 국제 결혼 시장에서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엄청 호의적이야. 사람들이 다 막 일본 여자에 대한 환상으로 눈이 돌아가 있어. 예를 들어 커뮤니티에서 누가 막 자기 여자친구나 와이프 자랑을 할 때 베트남 애인, 필리핀 애인, 태국 애인이라고 하면 은근히 막 비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여자가 정말 좋아서 아저씨를 만나겠냐. 국적 취득하면 제일 먼저 버릴 게 바로 너야. 매매용과 다를 게 뭐냐. 라는 이 비꼬는 여론들이 은근히 많이 보여요.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국내에서 어려우면 뭐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아무튼 그런데 유독 일본 여자와 연애하는 걸 오픈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부러워하고 자기가 직접 그 일본 여성과 만나본 것도 아니면서 일본 여자는 항상 친절하고 잘 웃더라. 상냥하다. 남자를 배려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더라. 하면서 막 평가를 해요. 거의 뭐 갑본녀야. 물론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이런 나라들은 아직 개발도상국들이고 일본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리 봐도 뭐 유럽이나 서양, 백인 여성들보다 일본 여성이 좀 더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뭐 서양은 너무 넘사벽이고 일본 여성이라면 나도 좀 해볼 만한가? 이런 기저심리가 뭐 깔려 있는 걸 수도 있겠죠. 아무튼 요즘 그 남초 커뮤니티를 보면 일본 여성들에 대한 평가는 매우 순종적이고 여성적이며 남편에 대한 고마움을 아는 거의 뭐 환상에 가까운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은 과연 이게 사실일까? 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은 왜 일본 남자들이 초식남이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사실 지금의 한국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일본 남성들은 훨씬 먼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겨난 게 연애, 결혼, 안 해, 포기할 거야 라고 선언한 일본의 초식남들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자, 일단 일본의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일본은 불륜율이 높은데 왜 그런 걸까요? 이런 질문이고 이런 질문들이 일본 내에서도 지금 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국민들 사이에서도 불륜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질문은 일본과 한국 중에 어디가 더 불륜이 많을까요? 라는 질문이고 이 답변은 불륜이 많은 건 일본인 것 같은데 이혼은 한국이 더 많이 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한국에서의 평가랑은 좀 다르죠. 말 그대로 일본의 이혼율은 한국보다 낮은 반면 그 불륜율은 훨씬 높습니다. 히로스에 료코, 카리타 에리카 이런 여배우들조차 인생을 걸고 막 불륜을 저지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일단 일본은 매우 가부장적인 나라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이 가부장적 제도가 많이 죽었죠. 가부장적 제도가 뭐야? 남자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잖아요. 남자가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게 당연한 거고 여자는 취직을 해서 가정주부를 하는 게 보편적인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힘을 갖추기 위해선 남자의 능력이 매우 중요하겠죠.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외벌이로 나, 아내, 처자식 다 먹여 살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 남자들이 얼마나 되겠어. 돈을 존나 벌어야 된다는 소리잖아. 가부장적 제도야말로 남자의 능력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일본 여성들은 전업주부의 비율이 높고 전적으로 남자의 경제력에 막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남자의 첩으로 살고 싶어하는 여자들이 정말 많아. 막 일본 애니나 일본 영화를 보면 편부모 가정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자는 그 나이가 정말 중요해.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냥 이 남자구나 싶으면 결혼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일본 여성들 특유의 막 순종적이고 가정적인 모습 있잖아요. 여성성이 가득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무기로 내세우면서 연애를 해. 근데 일본 여성들과 연애를 해본 남자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연락이 매우 안 되고 서로 사생활의 간섭이 거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의 흔한 커플들에 비해서 그 연락 빈도가 현저히 낮다는 거죠. 이것은 곧 뭐다? 개인적인 시간이 많음을 의미해요. 사귀는 도중에도 꾸준히 막 선도 보러 나가고 미팅도 하러 나가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전업주부를 꿈꾸는 일본 여성들에게 있어서
본인들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여성성과 나이니까요. 그리고 그 무기가 아직 녹슬지 않았을 때 최대한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 결혼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본은 바람, 불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대한 편이에요. 일종의 생존 전략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한국에 비해서 상속법이나 이혼에 관한 재산 분할도 여성들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적당한 바람이나 불륜은 그냥 넘어가주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순수하게 남편의 경제력에 의존해야 되는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이혼을 하면 누가 더 많은 손해를 보겠어요. 당연히 남자죠. 잃을 게 너무 많거든. 그렇다고 막 재산 분할을 남자들에게 유리하게 바꿔봐. 그렇게 되면 남자들에게 의존해야 되는 여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한 미래에 대한 어떠한 방안도 마련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그래서 씨발 족같아. 일본 여자들은 너무 남자의 능력만 따져. 툭하면 나보다 더 잘난 놈에게 가려고 하고 더러워서 연애 안 하고 결혼 안 한다 씨발 하면서 나온 게 지금 일본의 이 초식남들이라고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의 한국 남자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속물 근성의 한국 여성들의 원조가 바로 일본 여성들이에요. 싫어도 티 안 내는 교토식 화법을 쓰고 한류에 대한 버프 덕분에 여러분들에게 막 환하게 웃어주고 상냥하게 대해주는 일본 여성들에게 이런 환상을 품어봤자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일본 여성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사람 사는 곳은 다 거기서 거기란 소리야. 결국 사람은 다 똑같아. 모두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지고 싶고 안전하고 싶고 미래가 보장된 삶을 원해요. 어떤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빼고 모두가 다 막 스님이길 바래? 그런 논리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일본 여성들에 대한 과장된 평가는 정작 일본 여자랑은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한국 여자들에게 선택받지 못했고 상처받은 일본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환상이란 소리예요. 그 환상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일본 내에서 막 습관처럼 벌어지는 바람과 불륜, 점점 증가하는 매독 환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죠. 그리고 그런 남자들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살아남을 그런 능력조차 없으면서 그 환상 속의 일본 여성들을 추앙해요. 못난 내 자신을 위로해주기 위한 가장 좋은 처방은 자국 혐오와 자국 이성에 대한 혐오거든요. 나의 문제보단 국가에서 자국의 이성들에게서 문제를 찾는 게 훨씬 내 마음이 편해지니까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건 독약이에요. 내가 가보지도 않은 나라, 만나보지도 못한 이성을 평가하는데 그게 어떤 신뢰가 있겠냐고요. 내가 또 이런 말을 하면 분명히 아니다. 인터넷 보니까 한일 커플 정말 많다. 너무 다들 행복해 보인다. 한국 남자, 일본 여자 커플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정말 너무 좋아 보이더라. 막 그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 주변에는 한국 남녀가 결혼해서 잘 사는 커플들이 훨씬 많아요. 아니 그냥 인터넷에 보면 우리나라가 존나 짱이야. 막 국뽕 유튜브들 봐봐. 한국 정부가 50년 동안 숨겨놓은 최강의 수소폭탄 이것을 공개하자 푸틴이 바지에 오줌을 지리고 온 세계가 전율했다. 피파 회장을 기절시킨 이강인의 폭풍 드리블. 그가 슛을 하자 대지가 갈라지고 하늘이 무너졌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아시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듯이 일본 여성들도 한류를 보고 한국 남자를 배워요. 그래서 당연히 한국 남자에 대한 호감도가 높죠.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한국 여자들은 BTS와 우리가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굳이 친절하게 대하지 않아요. 이 남자 하남자다 싶으면 카톡 쌩까고 헌팅 와도 무시하죠. 근데 일본 여성들이 보는 한국 남자들에겐 한이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큰 버프가 쓰여져 있어요. BTS도 한국 남자고 우리도 한국 남자. 그냥 그렇게 본다고요. 근데 다들 알다시피 우리랑 그 한윤을 이끄는 남자들과는 정말 많이 다르죠. 일본 여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 친절함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좋아하고 인정해서 나오는 그 친절함이 아니에요. 남자에게 있어서 순종적인 여성들의 면모를 보는 것은 우선적으로 가부장제 남자가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가집니다. 근데 그 가부장제라는 건 면밀히 봤을 때 남녀 모두에게 있어서 결국 괴로운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를 위해서 모든 걸 바쳐야 되는 내 삶도 불안하고 편안한 삶, 좋은 조건을 찾기 위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너무 막 대한민국을 추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한국 남자들 봐봐. 징병제 국가라서 기초체력 튼튼하고 웬만한 병기들 다 다룰 줄 알지.
한국 여자들 얼마나 예뻐. 우리 어머니들 보면 얼마나 강하고 생활력 좋아요. 진짜 이런 경제력과 이런 국민들을 보유한 나라도 드뭅니다. 뭐 말이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저는 비교와 혐오가 난무하는 어지러운 세상에서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하도록 할게요.